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북방유목민족사를 중에서 제일 중요한 흉노 제국사에 대해서 시리즈로 쭉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하고 대단히 관련이 깊고 우리 그 북방유목 제국에서 정말 거대했던 첫 번째 나타났던 제국입니다. 뭐 스키타이도 있지만은 스키타이는 우리하고 뭐 크게 관련이 없고 저쪽 유럽 흑해 쪽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쪽 그쪽 지역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는 우리가 관련이 깊지만 우리하고 직접적인 그거는 충돌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흉노는 우리하고는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략하게가 아니고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중국 그 책들을 그리고 일본 책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이렇게 그 새로운 것들을 조합을 해서 연구한 학자들 거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흉노의 기원이 어떻게 되고 시베리아 북방이니까 시베리아의 청동기 문화하고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의 들어가시기 전에 글씨를 좀 키웠습니다. 제 친구인 단국대 교수인 김윤명 교수가 글씨가 너무 작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좀 짜증난다. 그래갖고 팍 키웠는데 이렇게 이제 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이렇게 그 갑갑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을 것 같아요. 일단은 흉노에 대한 얘기가 그래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돼 있는 게 사기 흉노 열전입니다. 그래서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도 역사를 기록했던 사관이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이 사마천이 살았을 당시는 그 흉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무제 때예요. 이제 자기 친구가 이제 흉노로 달아나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몰려갖고 포위되는 바람에 뭐 할 수 없이 이제 투항하게 된 건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두둔하다가 궁형이라는 게 뭐냐면 남자들의 제일 귀중한 거시기입니다. 거시기를 까버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씨 없는 수박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열이 받쳐서 사실 그 당시,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요, 그 살았던 당시가 가장 디테일하게 논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얼마나 열받았든지 한무제 편에 별 볼 일 없어요. 왜냐하면 한무제 때니까 가장 디테일하고 한무제 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왜 한무제 때 위만조선을 없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기 보면은 뭐가 나오냐? 매일마다 제사 드린 것만 나와요. 근데 진짜는 어디 있느냐? 흉노열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흉노열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흉노열전에 보면은 흉노의 조상을 하우씨의 후예인 순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주석을 이제 삼국시대나 남북조 시대의 주석을 다뤘는데 뭐라고 되냐면 하나라가 은나라에게 멸망당할 당시에 그 일족이 달아나서 북쪽으로 달아났는데 그 사람 이름이 순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북방평원에 도망가서 유목을 하면서 흉노가 됐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사마천의 사기는 다른 민족이 보면은 진짜 사기예요. 그러니까 사마천의 사기가 사기를 친 거죠. 근데 그 사기가 뭐냐? 진해 쪽에서 나갔다, 이거 흉노가. 그것도 그 사람이 순유라는 사람이 올라가서 유목을 했다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라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래갖고 이게 하나라다라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존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고고학적으로 불확실해요. 근데 은나라는 확실하거든요. 그러면 은나라가 세워진 게 어떠냐? 기원전 17세기예요. 기원전 17세기. 이때 당시에 이 북방 초원에서는 유목민족이라는 게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그런데다가 기마유목민족, 흉노 같은 기마유목민족이 나타났냐? 아니에요. 없어요. 그럼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다가 더 중요한 거는 흉노 사람들이 썼던 언어, 그리고 흉노인이 나온 유골 이런 거 갖다가 비교해 보면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마천이 그야말로 사기를 친 거죠. 네. 중국인들은 모든 걸 다 자기네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심지어는 오나라까지도. 오나라도 자기네 쪽에서 이렇게 갔다. 그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초나라, 오나라 싹 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자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주자학자들이 또 좋아갖고 가짜 기자묘까지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역사 조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짜 뉴스의 생산지입니다. 이러한 가짜 뉴스의 최대 생산지가 사마천의 사기다. 그 중에 제일 큰 사기가 뭐냐? 바로 황제가 바로 중국의 시조다. 이렇게. 근데 아니거든요. 중국인의 그 문화의 시조는 태어보키시입니다. 그건 동이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춘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흉노 열전 자체가 초기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이제 뒤틀려 있다라는 걸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흉노는 흉노는 이제 제국이 되기 전에 주로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흉노가 나중에 몽골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때 또 문화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에 나타나는 문화를 보면 석판묘, 우리 석관묘 이렇게 부르는데, 특히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고조선의 이제 문화가 하가점 상층 문화입니다. 상층 문화. 요거하고 이렇게 비슷하고, 사실 이 상층 문화를 쭉 쫓아서 석관묘를 올라가면은 더 올라가죠. 홍산도 보면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시신을 묻을 때 이게 우리는 지금 하늘을 보고 그리고 쭉 펴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옆으로 눕힌다든가 이렇게 구부러뜨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목관도 썼다. 그리고 천정에는 석판으로 덮었다. 우리 석관묘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오르도스 지역에 이 흉노가 살았는데, 이러한 오르도스 지역에 나오는 다양한 그 동물 형태, 그리고 이제 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내몽골이라든가 섬서성, 산서성, 하북성 북부, 그 다음에 러시아의 이제 그 바이칼 밑에 남서부죠. 그쪽에 미누신스크라는 분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화가 나오는데, 이런 데서 쭉 나오는데, 특히 오르도스 지역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것들, 그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 부르냐? 오르도스식 청동기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특징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이제 춘추 시대에서 전국 시대까지. 그래서 이제 흉노의 문화는 오르도스식 청동 문화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좀 편하죠. 이렇게. 자, 이제 그러면은 춘추 전국 시대에 주로 나타나는 무덤은 어디냐? 오르도스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두, 운산산맥이 있는 쪽이죠.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후아오트, 지금 이제 내몽골의 수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노시, 요거는 이제 뭐냐, 바이누루 이렇게 부르는데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성, 오란찰포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기 오르도스 청동 무덤에서 나타나는 것들이 3개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서원, 모경구, 도홍파라 이제 고고학적으로. 근데 이제 서원 유적은 한 기원전 3000년 정도.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서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은 이제 강족이죠, 강족. 그 다음에 이제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까지는 모경구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전에 적적이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북적인데 북적이 2개로 쪼개서 적적과 백적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적적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누번으로 바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도홍파랍은 6세기에서 5세기 사이인데 백적이 그 후에는 이제 흉노로 바뀌는 이러한 유적이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이런 것들이 오르도스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흉노 유적 중에 흉노 지역, 아까 말씀드린 오르도스 지역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건 이제 기원전 21년까지 온 주계구 문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요거는 완전히 유목이 아니라 반유목입니다. 반유목.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서서히 이제 변화가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흉노의 기원으로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경구 문화. 요게 이제 기원전 7세기에서 5세기. 그 다음에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는 도홍파람 문화. 이런 것들이 오르도스 지역에 쭉 이제 퍼지면서 청동기가 그게 이제 확산이 돼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목민 그룹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흉노 외에 다양한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중국인들의 기준에서 역사를 서술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똑같은 종자래, 우리가 봤을 때는 똑같은 종자래도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르게 분류를 해서 이렇게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쪽은 아라사, 한쪽은 우리가 이제 이쪽 아라사 쪽으로 들어오는 거하고 나선, 이쪽 만주 쪽으로 들어오는 러시아를 나선이라고 그랬어요. 중앙아시아로 들어오는 건 아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나라인지 모르는 거예요. 러시아가 워낙 거대하니까. 그러니까 다르게 딱 설명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나라예요. 그걸 몰랐죠. 이런 경우가 고대에는 더 많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변에 있던 거 중국인들이 분류한 겁니다. 이모, 누번, 서융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신강성하고 이쪽에 있는 거는 서역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거는 샤카. 근데 이 샤카는 중국인들은 색족이라고 이렇게 한자로 씁니다. 요거는 원래 스키타인인데 당나라 때는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소고드인이라고 부릅니다. 소고드인. 그래서 이 소고드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들이 이제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우리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신라에 보면 괴릉이 있습니다. 괴릉에 가면 이렇게 수염 이렇게 긴데 딱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고드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아라비아 상인들이 소고드인이에요. 이 소고드인이 누구냐? 바로 이제 알록사니도 소고드인이고 뭐 이태백이도 소고드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교역의 귀재입니다. 장사에 대해서는 거의 귀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이제 알타이 지역에는 또 파지릭인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네. 근데 이 흉노는 초기에는 오르도스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은 이렇게 점점 이 지금 설명드린 이러한 나라들을 이렇게 복속해 나갑니다. 그러다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남쪽에 있다가 중국한테 밀려서 이제 북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 고비 사막을 넘어서 북쪽으로 지금의 몽골이죠. 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쪽 지역에 있는 종자,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도 밀고 나가는데 밀려가지고 당나라 같은 이게 밀리니까 한나라한테 밀리면서 서쪽으로 쭉 밀리면서 그쪽에 있는 종자 다 틀려요. 그리고 문화도 틀려요. 그래서 이제 특히 북흉노를 보면은 그 돌무더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관이라든지 이런 장구들이 있고 목재로 돼 있는 거. 근데 남흉노, 남쪽에 있는 거는 수열 토갱묘, 우리가 토강묘지, 토강묘. 땅에다 이렇게 묻는 적석이 아니고. 그리고 두개골을 보면은 이 북쪽, 그 바이칼 쪽에 있는 거. 그 바이칼하고 몽골 쪽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고대 시베리아 유형에 뭐가 섞여 있느냐. 유럽 인종이 섞여 있어요. 백인종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중국 북부, 지금의 오르도스죠. 원래 있었든지요. 거기는 이 시베리아 유형하고 틀려요. 그리고 이종교배라는 거 뭐냐면 백인종이 없다 이거. 예. 그러니까 그 흉노 원족입니다. 원족. 그러니까 이게 그 종족도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보면은 남흉노하고 북흉노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기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중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몽골 공화국이 있고 그거를 쭉 밑으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게 내몽고 자치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몽고 자치구가 더 많아요. 사람이. 그리고 몽골은 러시아 사람들이 그 몽골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키릴 문자를 씁니다. 러시아 알파벳을. 근데 밑에 중국은 그 꼬부랑 글씨, 몽고 글씨를 써요. 지금도. 근데 요새 와서는 못 쓰게 하지만은.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인구도 내몽골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면은 항상 이렇게 그 흉노 때부터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쪼개지는, 지금이야 이제 정치적으로 쪼개졌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런 문화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흉노가 지금 여기가 음산산맥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시작하고 여기가 이모예요. 여기가 누번. 그리고 여기 이제 동원대 이쪽이죠. 그리고 여기가 정령, 여기가 격권, 월지, 오선. 그다음에 여기가 서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쭉 치고서 이걸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제국이죠, 제국. 예. 대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흉노는 전문적인 유목 국가고 그 다음에 기마전사를 가지고 있다. 그 전에는 중국은 전차입니다. 전차. 우리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예.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빠른 기동력, 그리고 치고 빠지는 게 이들의 전술입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하고 비슷한 게 사냥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사냥을 전투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냐면 전쟁 훈련이에요. 사냥이. 그러니까 토끼몰이 하듯이 사슴이나 토끼를 쫙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적들도 어떻게 하냐면은 막 이렇게 그 유인하는 부대가 있어요. 탁 깊이 들어가서 칩니다. 치고서 쭉 빠져요. 그러면 그걸 이제 신나게 쫓아오겠죠.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중군, 좌군, 우군 딱 이렇게 해서 딱 포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판에서, 저 초원에서. 모르죠. 잘 안 보이니까. 딱 숨어 있거든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자작나무를 딱 입에 물고 말에도 딱 물리고 이렇게 탄 채로 딱 이렇게 눕거든요. 그런 풀이 딱 이렇게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리고 수평선에서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눈이 5.0이에요. 그래서 멀리 있는 말 타고 오는 애가 적인지 아군인지 다 알아요. 심지어는 티벳을 가니까 티벳은 10.0이에요. 그 산꼭대기에서
그걸 구분을 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뭐죠 망원 렌즈로 전번에 실험했는데 망원 렌즈로 땡겼는데 망원 렌즈보다 더 세요. 더 잘 봐요. 이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술 전략을 가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으로선 공포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썼던 전차 가꾸고 덜거덕거리고 쫓아가봐야 못 쫓아간다. 치고 빠지는 이런 기마전. 그래서 한번 봅시다. 뭐 아까 순유라 그랬는데 이건 거짓말이라고 했죠. 그 외에 산융, 허뮨, 훈육 등의 여러 종자가 있는데 산융은 우리 쪽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산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의 아마 그 제일 오래된 말을 따진다면 허뮨 아니면 훈육 이 두 개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축을 따라서 이제 풀을 먹이겠죠. 여기에 이제 풀이라는 게 빠졌네. 풀을 먹이며 옮겨 다니며 살았다. 딱 맞죠? 지금 몽골 가보시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 농사를 안 져요. 저희가 그 동몽골을 갈 때 몽골 교수가 흉노사 하는 몽골 교수가 이제 같이 갔는데 우린 풀을 먹으니까 계속 이제 풀떼기를 줬어요. 김치 꺼내놓고 우리는 맛있게 먹는데 한 3끼를 먹었는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래서 왜 화나요? 그래 우리는 모르니까 왜 화내는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막 진짜 화가 났어요. 씩씩 뜨면서 돈 내놔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고기 사온대. 줬어요. 줬더니 가갖고 고기를 잔뜩 사갖고 꼬챙이까지 이렇게 해갖고 소똥 주워다가 나보러 좀 도와달래. 그래서 뭐냐니까 소똥 좀 주워달래. 같이 주웠어요. 정말 장작보다 더 잘 타요. 거기다 딱 해서 이제 구워서 그거 했는데 정말 왜 그러냐고 왜 승질내냐고 그랬더니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염소 새끼네. 우리가 양 새끼네. 왜 풀떼기만 주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보세요. 가축을 따라 먹이며 옮겨 다니며 살았다. 기르는 짐승이 말, 소, 양, 낙타, 나귀, 노새. 근데 이 노새는 요 나귀하고 말하고 근데 순나귀와 암말을 교배시킨 거고 버새는 순말하고 암나귀를 교배시킨 거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도도라는 건 뭐냐면 청생말, 타네라는 거는 야생마. 지금 그 몽골 자체에 야생마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없앴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살아있는 그걸 이제 들어와서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초원에 쭉 가다 보면 야생마들이 댕겨요. 정말 멋있어요. 쫙 그 대장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잡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대장말만 잡으면 돼요. 그 올가미로 쫓아가서 대장말을 딱 올가서 끌고 오면은 다른 말은 저절로 끌려와요. 그래서 걔네들을 길들여요. 그래서 이제 명말을 만드는데 되게 싸납습니다. 굉장히 싸나운데.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여기 보세요. 물과 풀을 따라 옮겨 다니며 살았다. 똑같아요. 지금 본 거하고. 또 하나. 각자가 땅을 나누어 갖고 있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게 딱 왜냐면 풀을 먹여야 되니까 그 풀을 먹일 수 있는 그 땅을 딱 확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성경에서도 보면은 걔네들도 유목민이거든요. 유태인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게 점점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싸우겠죠. 그래서 너는 이쪽, 나는 이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풀이 없으면은 죽습니다. 이 양떼들이 죽어요. 그 다음에 여기 뭐냐면 어린아이도 양을 타고 돌아다니며 활을 쏴서 새나 쥐새끼를 맞추고 여우나 토끼를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활을 만들어서 그 양 타고 말은 못하니까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거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살만 되면은 말을 탑니다. 몽골은. 또 이게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남자들이 힘이 좋아 활을 잘 다루며 모두 무장한 기병이다 그랬어요. 즉 뭐가? 기마전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마전사.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 쭉 급하면 사람들이 싸워 공격하는 것을 이거 침공하는 것을 성품으로 삼다. 바로 치고 빠진다는 얘기예요. 누구랑 똑같습니까? 고구려죠. 고구려는 선제 공격이 고구려의 전술 전략입니다. 예. 그래서 뭐 천리장성을 쌌다? 그거는 고구려 전술 중에서 약간 이제 좀 뭐랄까 이제 방어 전술로 전환하는 거죠. 그래서 영계소문이 이제 열받아갖고 죽여버린 겁니다. 왜? 전략이 안 맞거든. 자, 여기서 보면 무기는 멀리 떨어져서 싸울 때는 활과 화살을 쓰고 가까이 있을 때는 칼과 창을 썼다. 우리 창 이렇게 들고 이렇게 치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 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라비아 칼이나 몽골 쪽의 칼을 보면 이렇게 휘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이렇게 직도로 쓰면은 덜컥거려요. 근데 이렇게 라운드가 돼 있으면 이렇게 들고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배집니다. 그래서 라운드가 된 거예요. 예. 그거를 저도 몰랐는데 그 말을 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자, 여기 이제 실제로 유적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돈두고비라고 고비 사막 있는데요. 그래서 고비 사막이라서 저는 샌드 사막인 줄 알았어요. 이 모래 사막, 아라비아 사막처럼. 그랬더니 이게 사막이래요. 가서 보니까 그냥 돌이에요. 돌이 쫙 그렇게 풀이 듬성듬성 있고 지금 낙타풀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시 놓친 낙타는. 거기에 이제 그 박물관에 갔는데 그 박물관 실장이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 앙가카를 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안내를 해줘서 저도 몰랐는데 거기가 제일 유명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고비 사막이라 이 사람도 길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GPS 없냐, 자료가 없냐 그랬더니 없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몇 번 헤매다가 절벽에서 이 집차가 떨어질 뻔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헤매갖고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은 건데, 정말 기가 막혀요. 그거 완전히 딱 기마상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세요. 사슴이 있고, 저기 활로 이렇게 딱 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까 그 오르도스에서 그 북쪽으로 이동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루트에 있는 산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 중국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면 그쪽으로 해서 다시 이제 그 도망가고 그 루트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산에 새겨놓은 거죠. 거기 보니까 뭐 돌궐 그 석관묘도 있고 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북방 그 사에 대해서는 전번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하겠습니다. 흉노가 들어간 것만 뺐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BC 318년에 한나라, 조나라, 위나라, 제나라, 연나라가 누구와? 흉노와 합하여 진나라를 쳤다. 예, 이렇게 협공한 겁니다. 예, 연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312년에는 흉노가 누번을 쳤다. 예, 누번. 예, 아까 보시면은 어디냐면은 요거죠. 요 흉노가 누번을 쳤다 이 얘기예요. 그럼 아까 보시면은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여기가 연맹을 해서 진나라를 쳤다는 거예요. 요거. 네. 그거를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나라 문영왕이 호복 기사. 그러니까 호복이라는 건 뭐냐면 포의 옷을 입고 기사 말을 타고 활을 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흉노가 하는 짓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국을 치고 임호를 쳐서 이모왕이 말을 바쳤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그 다음에 298년 조나라 문영왕이 호복기사를 하고 강병을 만들어 북쪽으로 이모와 누번을 물리쳐 거기에다가 걔네들을 밀어버리고 운중군, 안문군, 대군을 설치하고 장성을 쌓았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전번 유튜브에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나라 문영왕인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지금 어디냐 하면은 요겁니다. 네, 여기죠. 조나라 문영왕.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도 먹고 요쪽도 먹은 거예요. 이쪽 쭉. 우리가 여기 쭉 보면 안문, 운중 요게 지금 다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여기다 그 장성을 쌓았다는 얘기죠. 대단한 거죠. 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누번이에요. 여기가 이모예요. 근데 요게 대군이에요. 그때 설치된 게 뭐냐면 대군, 그 다음에 요게 응문군, 요게 운중군이에요. 요 세 개를 설치해서 장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의 세력을 제압을 했다는 거죠. 정복했다는 거. 네. 그 흉노는 이쪽이죠. 자, 그 다음에 296년 조나라 문영왕이 아까 대군이라고 있었죠? 바로 앞에. 여기입니다. 요 대에서 나간이 이제 거기서 장성을 쌓았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누번왕이 항복을 해왔다. 그 다음에 272년에는 진나라가 진시황의 나라입니다. 진나라가 의거를 쳐서 정복을 한 후에 호를 막기 위하여 장성을 쌓았는데 그리고 이제 의거 땅에다가 북지, 상군, 농서 등을 설치했다. 이건 이미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호라는 게 뭐냐? 이거는 그 당시에 흉노가 의거, 임호, 누번, 백양 이런 것들을 점령하고 향화의 남쪽 오르도스 지역으로 들어왔던 거로 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BC 169년 한문제 때 여기 보면 투항해 온 걸 보면 호와 의거라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그들의 음식과 장기가 흉노와 같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호는 우리가 얘기하는 동호가 아니고 바로 이제 그 뭉뚱그려서 떼놈 이런 뜻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오랑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편하게 부르는 거니까. 260년 조나라가 진나라와 싸웠는데 대패해갖고 40만을 잃어버렸어요. 이때 흉노가 그 틈을 타서 이모와 누번 지역을 차지하고 하남, 그러니까 황하의 남쪽이죠. 하나의 남쪽을 먹은 다음에 조나라를 압박해갔다. 그래서 244년 도양왕이 이목이라는 사람, 이 사람 또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하고 안문, 아까 설치한 데죠. 그래서 거기에다 설치를 하고 이 사람을 두고 흉노를 방비했다. 그리고 전차, 얘네들은 그 당시 주력 부대가 전차입니다. 이 전차에서 기마를 사용한 사람이 문영왕이에요. 그 외에는 다 전차예요. 이 주력 부대가 1300승, 기병, 여기서는 이제 기병을 쓰죠. 왜? 문영왕이 기병을 썼으니까. 그 다음에 1300필, 13,000필. 그 다음에 병사 5만, 궁수 10만. 대단한 거죠. 대병력이죠. 이때 흉노가 쳐들어오니까 딱 유인을 했어요. 지는 척 하면서 딱 유인해갖고 쳐버려서 흉노 10만을 갖다 격파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첨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첨남이 어디냐면은 요겁니다. 요게 첨남이에요. 요게 이제 응문, 여기라고. 요 첨남을 쳐버렸어요.
여기. 그리고 동어를 격파하였다. 동어는 어느 쪽이냐면 우리 쪽입니다. 지금의 이제 요서 쪽 위에 우리로 얘기하면 적봉입니다. 적봉. 그 다음에 이제 홍산문화 나온 쪽. 그리고 이모. 그러자 이모가 투항해 왔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보면은 동어가 꽤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흉노하고 이렇게 거의 이렇게 맞닥뜨려 있었으니까 나중에 기록을 보면 그러자 흉노의 선우는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10여 년간 조용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요게 이제 언제 기사냐 하면 BC 244년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21년이 되면은 진시황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국을 통일해버려요. 통일한 후에 215년에 몽염이라는 장군으로 하여금 30만 대군을 이끌고 흉노를 쳐서 황하 위쪽으로 밀어버려요. 흉노를. 그래서 오르도스 지역을 다 차지하고 그러고 뭐를 쌌습니까? 만리장성을 쌌죠. 그게 215년. 진시황이 임조로부터 음산산맥을 지나 요동까지 이 장성을 쌓고 몽염을 상군, 지금 선서성의 유리면에다가 주둔하게 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음산산맥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이게 기차가 똑같이 가요. 이렇게 쫙 일렬로. 쭉 이쪽은 산맥이고 이쪽은 평야입니다. 그 옆에는 황하가 흘러요. 그 사이에 넓은 평야가 굉장히 길게 있는데 끝도 없게 그걸 쭉 따라서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산맥을 줌으로 딱 당겨 보면은 거기에 장성들이 각 시대의 장성들이 쭉 이렇게 쌓여 있어요. 중국에서 쌓은 장성들이. 그리고 212년에 몽염에게 구원에서 운양까지 고속도로, 이것도 다 설명을 드렸죠. 고속도로를 뚫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완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진시황이 211년에는 2만가, 그러니까 일가가 보통 5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5 하면 되겠죠? 한 10만 명 정도 되겠죠. 2만 곱하기 5 하니까.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요, 애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날 때까지 낳아요. 그래서 어떤 여자분은 평생 애만 배 있던 여자분들, 왜냐면 이제 경도가 끊어질 때까지. 그러면 한 10몇 명 낳습니다. 그 중에서 옌뱅이 한번 딱 돌면은 반타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낳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줄 잡아서 한 5명, 5인 식구, 이렇게.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 애 셋,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끌어갖고 어디다? 북하와 유중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시켰다. 왜냐하면 계속 쳐들어오니까. 요 너머를 가면은 넘어 가봤는데 거기가 그 유명한 무천진입니다. 시라물엔 이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거기를 계속 이제 가보자 그랬더니 이제 제 후배가 형님 거기 왜 가요? 거기 고비 사막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그때는 몰랐죠. 처음 갔으니까. 근데 지금 딱 보면은 정말 고비 사막이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위쪽에서 가까이 이렇게 한번 가봤고 몽골 쪽에서 내려와 봤어요. 고비 이제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갔고 초입세 정도까지 이렇게 쭉 되는데 이제는 그 개념을 알겠더라고요. 그랬구나. 이제.